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적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한다면서 폼은 개폼을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오피스 2007 버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아니라 0번째 시간이라는 거. 자, 한방 합격 전략. 가장 중요한 한방의 별표 짝, 밑줄 짝짝짝.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 방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한 방에.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 전략과 함께 시험 문제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으로 0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쉽 팔로우 미 한방 합격. 쉽 팔로우 미 지금 나보고 욕하는 거예요? 라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쉿 조용히 하고, 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팔로우. 자, 여러 가지 있겠죠. 이거 강의 보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어요? 책을 안 사야 돼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쉿 아무 소리도 말고 팔로우 미, 나를 팔로우가 따라오다 뜻이죠.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한방 합격이 눈앞에 보인다라는 의미의 강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쉽 팔로우 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혹 제가 항상 쉽 팔로우 미 하다 보니까 게시판에 쉽 팔로우 미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도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자, 쉽 팔로우 미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 전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방 합격 전략을 단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합격을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 박수도 좀 쳐줘야 되겠죠? 짝짝짝짝짝짝짝짝. 여러분의 필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를 해야 되죠? 쉽 팔로우 미.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실기가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다는 점. 자, 강한 어필로 쉽 팔로우 미. 자, 그럼 이제 한방 합격 전략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문제가 2007년까지는 항상 같은 문제였습니다. 2007년까지는. 그런데 2008년부터 문제가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2008년부터. 그러다가 2009년부터는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9년부터는. 따라서 2007년 이전의 기출문제, 물론 봐도 되는 부분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신경향 기출문제를 완벽 분석해서 초보자 위주로 쉬운 강의. 저 엑셀이 뭔지, 액세스가 뭔지, 파워포인트가 뭔지 구경만 해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 네버 걱정 허덜덜 마시고 믿고 어떻게 쉽 팔로우 미 하시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자, 초보자 위주로 쉬운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양한 실습들,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커말 1급이라든가 커말 2급, ITQ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다. 자, 말로는 다양한데 실제 문제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자, 실습들을 통해서 세부적인 기능들을 이해,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와 최신 기출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한방 합격 프로젝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출제 유형 보건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시험 출제 유형 보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이 보통 2주입니다. 2주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뒤에 날짜를 잡으라는 겁니다. 시험 날짜를. 그러면 미리 앞에서 시험 보고 온 유형들을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면,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문제가 계속 똑같은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를 대충 유형을 파악을 하고 가시면 100% 한방 합격을 이룰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합격 프로젝트 유형 중에 하나이니까 꼭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네이트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네이트원 메신저를 이용해서 원격 지원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절대 네버 어렵지 않습니다. 또, 자, 어렵지 않고
정말 쉬운 시험입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 믿고 도전하신다면, 쉽바로 하신다면 분명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실기 난이도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실기에는 보통 엑셀, 그 다음에 액세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 세 개의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관련 시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오피스를 이용한 자격증들이 ITQ, 모스, 커말 2급, 커말 1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 레벨로 볼 때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가장 높습니다. 자,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학력이 없어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2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레벨로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제일 앞으로 옵니다. 제일 앞으로.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 난이도로 볼 때는 가장 쉬운 ITQ보다 더 낮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커말 1급이 가장 어렵습니다. 커말 1급이. 커말 1급이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초등학생이다라고 저는 비유를 합니다. 자, 레벨로서는 가장 높은 시험이지만 난이도로서는 가장 낮은 시험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1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개월이면. 또는 하루에 2시간씩이면 2주.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3-4시간씩 해서 일주일만 해도 끝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 특히 뭐 ITQ라든가 커말이라든가 특히 커말 1급을 다뤄보신 분들은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아주 껌이라고 표현하죠. 껌이라고 하나요? 식은죽 먹기라고 하나요? 식은죽 먹기 이런 표현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 쉽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산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점. 가산점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공무원 가산점입니다. 1%, 커말 1급 1%, 워드와 커말 워드 1급, 커말 2급은 0.5%, 그 다음에 ITQ 모스는 공무원 가산점이 없습니다. 또 아까 그래서 레벨이 가장 높은 1%, 커말 1급과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그러나 시험 난이도는 훨씬 낮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검정 수수료 및 제출 서류를 보시면, 자,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에 합격을 하셨다고 해서 그대로 실기시험만 접수를 한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뭐 ITQ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필기시험이 없죠. 이런 것들은. 자, 커말 2급, 커말 1급은 필기시험하고 합격했으면 실기 원서 접수 때 실기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 안 보고 나중에 봐도 되겠죠. 그러나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내가 아까 이건 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2년제 이상의 대학 학력 소지자만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무나 필기시험을 볼 수는 있어요. 아무나. 그러나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한 경우에 반드시 자기가 2년제, 3년제 대학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라든가 졸업예정이라든가 재학증명서 이런 것들을 꼭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 합격이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필기 시험을 볼 때 반드시 자기의 그 응시 자격을 판별해서 시험을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응시 자격, 학력 또는 경력, 응시 자격 그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실기 시험을 다음에 보고 싶어요. 그래도 서류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험 다음에 볼 거니까 실기 시험 다음에 볼 거니까 서류 다음에 내지, 그러면 무효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필기가. 반드시 시험은 나중에 보더라도 서류는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서류는. 그래서 당일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실기시험 원서 접수 및 마감 전까지 반드시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계속해서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응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기간 및 합격 점수. 자, 시험 시간은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은. 자, 시험 과목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3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에. 자, 그래서 엑셀은 35점, 액세스 35점, 파워포인트는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을 하시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단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엑셀 35점, 엑세스 35점, 그러면 70점이 되는 거죠. 70점이 됩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를 내가 빵점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불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한 과목이라도 0점이 되면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한 10점 정도 맞아야 되겠죠. 또는 뭐 파워포인트 30점, 엑셀 35점, 그럼 65점, 엑세스 빵점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빵점이 나오면 절대 안 되고 전체 합쳐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응시 버전은 현재 2003과 2007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03과 2007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커말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07 버전으로만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오피스는 내가 선택이 아닙니다. 사무자동화에서 선택이 아니라 물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A라는 시험장이 있고 B라는 시험장이 있고 C라는 시험장이 있습니다. A라는 시험장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A라는 시험장에 접수를 했더니 여기는 무조건 2007이랍니다. 즉 시험장에 따라서 버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B라는 시험장에 접수를 했더니 2003번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2003으로 봐야 돼요. 저는 2007로 공부했는데 2007로 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시험장의 버전을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 버전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C라는 고사장에는 2003과 2007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2003, 2007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할 때 2003, 2007 선택하지 않아요. 자, 시험장에 2007이면 2007로 보고 2003이면 2003으로 보고 대신 2003과 2007이 모두 설치되어 있다면 내가 편리한 프로그램을 열어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선택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원서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서 접수는. 자, 원서 접수 기간이 4일이고 응시 기간이 2주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전 페이지에서 자, 시험 기간이 2주였고 2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나중에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1월 5일부터 1월 한 2주간이니까 4일이니까 1월 9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 자, 그러면 시험은 한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14일간 정도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착순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선착순. 따라서 1월 5일 날 바로 접수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날짜는 2월 24일 날 가능한 저 뒤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시험을 보고 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 뒤에 원서 접수를 하면 앞에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의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알려줍니다. 이런 문제가 올라왔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저희 이제 시험 공부하신 분들도 미리 알려줍니다. 제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게시판에. 자, 그러면 그 문제들을 파악을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신다면 문제를 미리 입수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100% 한방 합격이 더 100%로 굳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접수는 가장 빨리, 시험 날짜는 가장 뒤로, 꼭 24일이라고 해서 24일이 아닙니다. 또 지역별로 그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뭐 인천에는 이 지역에만 이 기간 동안만 원서 접수할 수 있다. 또는 뭐 서울 지역은 이 기간만, 뭐 전라도 쪽은 이 기간만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그 구간 내에서 최대한 뒤에 접수를 하라는 겁니다. 자, 날짜를 뒤로. 접수는 앞으로 해야 되는가? 맨 1월 9일 날 접수했다. 그럼 남들은 이미 좋은 자리, 좋은 날짜 다 골라버렸겠죠. 그럼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접수는 맨 뒤로, 접수는 맨 처음으로. 자, 접수는 가장 빨리 하시고 또 시험 날짜는 가능한 뒤로 하시라는 겁니다. 자, 또 응시 방법은 1년에 3번 정기 검정밖에 없습니다. 뭐 커말이나 이런 워드처럼 상시 검정이 없기 때문에 1년에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한방이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유형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 입력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장에 이 문제를 주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 내가 언제 귀찮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만 이것도 만들고 이 차트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숫자 하나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과 달라져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입력입니다. 데이터 입력. 숫자 하나만 틀리면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와 차트도
만들어내면 35점. 자, 출력 결과물입니다. 자, 이게 엑셀입니다. 엑셀. 자, 다음으로 액세스. 역시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지만 데이터가 2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으면 1개 있는 경우도 걸리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또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폼도 만들고 보고서도 만듭니다. 자, 그런데 다 해놓고 폼에서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이 폼은 만들어 놓고 인쇄할 때가 중요해요. 인쇄할 때. 인쇄를 잘못해서 에고 자, 35점이면 얘가 20점, 얘가 15점입니다. 그러면 15점 홀라당 까먹어 버렸어요. 다 해놓고 인쇄를 잘못해서 인쇄를. 감독관님 저 인쇄 잘못했는데 다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 얘는 그냥 인쇄하면 돼요. 근데 폼은 그냥 인쇄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인쇄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부분 이제 강의 시간에 또 들어가서 정확한 인쇄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엑셀은 한 장만 인쇄하면 되는 거지만 액세스는 폼과 보고서 2개를 인쇄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 출력 결과물입니다. 2개의 슬라이드를 그려서 역시 한 장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한 장. 이 부분도 다 그려놓고 인쇄를 잘못해서 빵점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에 출력을 하라고 그러는데 2장을 출력을 해버려요. 그럼 빵점입니다. 빵점. 그래서 인쇄할 때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인쇄를 잘못하면 아이고 다 해놓고 이거 뭐예요? 다음 또 한 4, 5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본강에 들어가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파워포인트 한 장, 엑셀 한 장, 액세스 2장, 총 그러면 결과물이 4장이 인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의 인쇄물을 모두 정확하게 인쇄하고 나오셨다면 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의 한방 합격이 축하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시험 유형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 할 수 있다. 정말 시험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사무자동 아까 제가 초등학생에 비유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한 달이면 또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2주면 정말 이렇게 단기간 초스피드로 합격할 수 있는 일주일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만 정확하게 투자하신다면. 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신발 공장에,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발 공장에, 신이 아니라 신발입니다. 신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이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로 파견을 보낸 겁니다. 아프리카 신발 안 신고 있죠. 근데 A라는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 아무도 신발을 안 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신발을 팔아요? 아무도 신발을 안 신는데, 즉 처음부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사장님, 따봉이에요. 따봉. 왜?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대박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환경을 보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에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사무장관 하나 기르사 충분히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열공, 질공. 열심히 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좀 있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즐공해야 되는데 즐공이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어서 신발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나는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신발을 던지면 신나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즐겁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즐겁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쉽팔로미,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정을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한방 합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쉽팔로미.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본강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